리을이 정답이고 2번은 3번이 정답, 3번에 1번, 4번에 7, 5번에 13인 것 같은데 6번에 7개 이렇게 된답니다.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1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2번은 3번, 4번이요. 괜찮아요? 5번, 6번. 6번이요? 예, 6번 잠깐 볼게요. 왜 다 넘어가 버렸어? 야, 너 혼자 넘어가면 어떡해? 요즘 반대로 돌리고 있는 거 같죠? 네.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집합은 아닌데 집합 A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A가 1일 때 1이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이게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럼 1이 원소면, 선생님 보기에 1이 원소면 자연수니까, 여기 1 들어가면 81이 뭐야?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요런 걸 뭐라고 하나? 짝꿍이야. 짝꿍. 짝꿍. 1이 원소면 81이 원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2가 원소면 2분의 81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2가 원소면 2분의 81이 원소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2는 원소가 아닌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볼 때 81의 약수들이 이쪽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러니까 3이 원소면 3 들어가면 어떻게 돼? 27이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81의 약수여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9가 원소면 따라서 이쪽은 9가 원소가 되는 거겠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81이 약수니까 27 뭐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야 반대로. 그럼 27이 약수면 3이 원소고 81이 약수면 1이 원소고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은 이런 걸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조금 어려워서 부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하고 81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됐고 3하고 27이 부부가 됐는데 9는 장가를 못 갔어. 그지? 이렇게 있는 거야 세 개가. 왜냐면 집합 A, 만약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걸 선생님이 1, 81 해도 괜찮단 말이야. 이게 집합 A가 되는 거야. 한번 봐봐. 집합 A는 자연수로 원소로 가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얘도 자연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럼 집합 A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야. 1, 3, 81, 27. 순서 조금 더럽게 됐네. 1, 3, 27, 8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도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럼 집합 A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생각해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하고 얘하고 얘를 하나로 생각해. 왜냐면 얘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는데 얘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집합 A가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원소가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몇 개더라? 2의 3승가지 8가지잖아. 그러면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건 2의 3승가지구나. 그런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집합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빼주는 거야. 7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짝꿍 만드는 집합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 만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9는 뭐라고? 노총각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어디까지 했더라? 1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19페이지 설명을 드렸고, 개념 원리 익히기 20페이지 한번 풀어보기 시작. 여러분 한번 개념 원리 익히기 20페이지 풀어봤어요? 숙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숙제였어요? 아니었죠? 빨리 풀어보세요. 첫 번째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공집합 2, 4, 2, 4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지? 두 번째 거는 x와 x는 9의 양의 약수니까 1, 3, 9가 되니까 8개의 집합을 써주면 되죠, 그죠? 공집합 1, 3, 9, 1, 3, 1, 9, 3, 9, 1, 3, 9 이렇게. 14번은 이제 포함관계를 쓰면 되는데 1, 3은 1과 1, 2, 3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겠구나 그러면 되고 얘네들은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다음 같아지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거 15번이요. 1번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2번도 같지 않다, 3번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16번을 한번 볼게. 16번은 5 이하의 소수의 진부분 집합을 다 고르래요. 그러면 5 이하의 소수가 2, 3, 5잖아. 2, 3, 5. 그러니까 2, 3, 5를 빼고 7개를 구해내면 되죠. 5 이하의 소수입니다. 그럼 2, 3, 5가 되니까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공집합 2,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이제 2, 3, 그 다음에 3, 5, 2, 5 이렇게 되겠지? 2, 5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7개. 17번으로 가볼게. 17번은 x바 x는 6의 양의 약수인데 요거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야. 6의 양의 약수니까 집합 a는 1, 2, 3, 6 이렇게 되나요?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까지, 진부분 집합은 2의 4승 마이너스 1, 15까지. 1, 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은 1과 6은 선택이 됐으니까 2와 3만 선택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2의 2승까지 4가지. 그 다음에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2의 3승 8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이제 7번으로 가보자.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집합 A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원소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집합 A 원소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몇 개? 4개야. 그러니까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야.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는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잖아. 1과 2가 집합 A의 원소니 그러면 원소 맞잖아. 그지? 근데 1과 2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도 맞아요. 왜냐면 얘와 얘를 갖는 집합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요 1과 2를 갖는 집합은 여기 부분 집합이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소라고 할 땐 얘를 지칭하는 거고 1과 2를 집합으로 갖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얘와 얘를 갖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건 당연히 맞죠? 이때 얘는 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싹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공집합이 집합 A의 원소다 그러면 얘를 지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거든요. 한번 골라볼까요? 공집합이 원소다. 맞잖아요. 공집합을 갖고 있는 집합을, 얘를 갖고 있는 집합은 부분 집합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를 갖고 있는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얘가 옳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금방 설명했던 얘네들은 여기 나와 있고. 그죠? 이해 가세요? 확인 체크 18, 19, 20번 풀어보기 시작. 자, 원준이 18번의 정답 5번이죠. 18번은 5번. 19번의 정답 지민이 풀고 있었어요. 에스라 디귿이 맞죠? 디귿이. 20번의 정답 누가 아까 치우 4번이 맞습니다. 그죠? 자, 우리 아까 풀고 있다고 했던 거 요거 잠깐 볼게요. n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n이 1, 2, 3, 4, 5가 될 수 있어서 얘가 2, 4, 6, 8, 1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내용 8페이지로 가봅시다. 집합이 나왔는데 두 집합이 A가 B에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A가 B에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A에 있는 집합의 원소는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1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A 플러스 2가 얘인지 N지 뭐 이런 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선 1이 A제곱 플러스인지 A 플러스 1인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어.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든지 두 번째 A 플러스 1이 1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근데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면 A는 실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닌 걸 알게 되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0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럼 A가 0이면 집합 A는 뭐가 돼? 1과 2가 되고요. 집합 B는 A가 0이니까 3, 2,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성립하죠? 그래서 A의 값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필수예제 9번으로 갈게. 필수예제 9번.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A, B가 같대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A, B가 같으려면 A제곱 플러스 2A가 그죠? 3이어야 되겠죠? 얘가? 그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가 3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럼 마이너스 3이 0이어야 되겠네? 빼면 0이니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확인사슬 한번 해야 되겠다, 그지?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A는 1이다 그랬거든. A가 마이너스 3이면 당연히 이쪽은 마이너스 2하고 3이 될 것이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까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3이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는 18이 되는데요. 그러면 두 집합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아닌가 보다라는 걸 알 수 있네. 1일 때 한번 볼게요. 1일 때 집합 A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이너스 2와 3일 것이고, 집합 B는 3하고 1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드디어 같은 게 많지, 그지? 그래서 A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역시 확인 체크 21, 22, 23 풀어보기 시작. 자, 다 풀어볼게요. 21번에 1, 22번에도 1, 23번에 4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우리 대답 좀 하고 살자. 괜찮아요? 네. 자, 이제 필수예제 10번으로 가볼게. 집합 A는 3, 4, 5, 6, 7이래요. 집합 A 부분 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같고, 지금 이건 여러 차례 설명해서 5는 반드시 같고, 3, 6은 같지 않아야 되는데 3과 6은 같지 않아야 되는데 선택의 문제인데 두 개만 선택해주면 되잖아. 주가 나눠서 하고 하라니까 표정이 어두워졌네. 야! 자, 4하고 7 두 개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2의 몇 승가지? 2승가지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이해 가세요?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근데 이제 잠깐만, 어떤 애들한테 그럼 이제 구해봐 그 4개를. 못 구하는 애들 되게 많아. 말이 안 되지? 못 구하는 애들 되게 많아. 자, 구해볼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 3과 6은 안 들어가고 5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 4와 7의 부분 집합의 개수와 같다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4와 7이 부분 집합을 가지면 어떻게 가질까? 공집합 4, 7, 그 다음에 뭘 가져? 4, 7을 가질 거야. 맞지? 여기에 몇은 집어넣어줘? 5는 집어넣어주고 3과 6은 안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5만 집어넣어주는 거야. 아, 그럼 여기가 5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는 4와 5가 되겠고, 여기는 5하고 7이 되겠고, 5 집어넣어주라고 그랬지? 4, 5, 7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세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개수는 구하고 구해봐라 그러면 못 구해. 개수만 하면 안 되지, 그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단어 중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그랬어, 그지? 그러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럼 개수가 많아지고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계산하기 되게 안 좋거든. 그래서 항상 적어도가 나오면 책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체의 경우에서 빼주는 거야. 뭐 그냥 얘기하면 반대의 경우를 빼버리는 거야. 반대의 경우를. 그럼 전체는 얘 부분 집합이 몇 개냐고 생각해 보시면 2의 5승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반대가 뭘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짝수로만 되어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잖아. 모두 다 짝수로 되어 있는 부분 집합. 그러면 짝수가 뭐뭐 있냐면 선생님 보니까 4하고 6이 있거든. 그러니까 2의 2승가지를 빼야지. 물론 이 2의 2승엔 공집합도 있으니까 다 빠지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32-4가 되니까 28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그러지 않고 홀수가 1이 있을 때, 3이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라 라는 겁니다. 자, 24, 25번 풀어보기. 자, 24번엔 8이고 25번에는 14가 정답이랍니다. 됐나요? 자, 이제 필수예제 11번을 같이 볼게요. 필수예제 11번.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A는 2사를 원소로 갖고 있고, B는 12의 양의 약수래. 그러면 B를 실제로 한번 구해봅시다.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라고 하는 집합은 2와 4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은 1, 2, 3, 4, 6, 12가 되나요? 1, 2, 3, 4, 6, 12. 맞죠? 자, 그런데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를 갖고 있고 얘 포함이 되는데, 그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너무 고랍게 생각할 거 없이 그러면 이사를 갖고 있는 얘 부분집합이 X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얘 부분집합 중에서 2와 4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다 X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야, 얘 부분집합 중에서 2와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 여러분이 모를 리 없잖아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2에 4승까지 16개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 그죠? 얘가 바로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거야. 구해봐. 그러면 1, 3, 6, 12의 부분집합에다가 2, 4만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 16개가 정답이 된다. 확인 체크 26, 27, 28 풀어보기 시작. (26, 27, 28번) 됐나요? 아, 선생님 잘 가르치나 보다. 금방금방 하네. 그지? 표정들이 왜 그래? 26번에 4번이 정답, 27번에 16, 28번에 30이 정답이랍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25, 26 숙제. 그죠? 왜 선물 받기 싫어요? 자, 이제 집합의 연산 들어가 볼게. 집합의 연산. 연수 문제는 몽땅 숙제. 아, 참, 여기 어느 정도 진도 나가면 문제집 하나 성정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의 도움으로 RPM으로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RPM이 개념 원리하고 연관된 도서고, 또 선생님 보니까 동아고등학교 또 부교재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RPM 쓰고, 올림포스는 쓰기 좀 그래요. 아직 뭐 진도 다 안 나가는데, 올림포스 쓰면 애들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래서 RPM을 쓸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RPM 준비해라 그러면 그때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집합의 연산을 같이 공부할 건데, 집합도 우리가 좌측 연산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집합에서도 덧셈, 뺄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연산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합집합이 있어요. 합집합. 합집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뭐 이렇게 쓰지, 책에도 있겠지만 선생님 한번 다시 써볼게. 얘는 합집합은 다음 같은 그림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야. A여도 되고 B여도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나타내실 수 있으시면 좋아요. X가 합집합의 원소인데 X는 A의 원소, 우리나라 말로는 또는 X는 누구의 원소여야 돼? B의 원소여야 된다. 이게 A 합집합 B예요. 얘가 A의 원소여도 되고 B의 원소여도 되고 둘 중에 하나의 원소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교집합은 이건 뭐야? A 교집합 B죠. A 교집합 B고 X가 원소인데 X는 A의 원소이고, 또는 영어로는 and, X는 누구의 원소다?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교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책에는 이제 서로 소인 관계가 나오는데, 이건 교집합이 없는 경우를 서로 소라고 그래요. 교집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제 공통된 게 없을 때 얘를 서로 소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 넘어가도 되겠네.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 말고 뭐 차집합하고 여집합도 나오는데, 우선 여기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들 우리가 한번 내용 한번 파악해 볼게. 자, 제일 먼저 A와 공집합, 그러니까 A하고 공집합을 합했다라고 하면 공집합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A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집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덧셈에서 0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한두원이라고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뭐 2 더하기 0은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그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공집합은 A랑 공집합을 합하면 A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A하고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통된 거는 없지. 그러니까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합해봐야 자기 자신이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의 교집합도 역시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벌써 이런 게 나왔네. 이거 흡수 법칙이거든요.
이게 흡수 법칙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실 드려볼게. 아니 지금 볼게. 지금 여기 보니까 A 합집합, A 교집합 B라고 그랬거든요. 저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 A 교집합 B는 뭐 일반적인 그림으로 치면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지? 여기에다가 A랑 합했대요. 그죠? 그럼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참고서인가 얘를 흡수 법칙해서 이렇게 써있길래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오면 그냥 얘구나 라고 빨리 알면 좋잖아.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가로 안에하고 가로 바깥에 똑같은 집합이 두 번 반복되잖아. 그치? A가. 근데 여기가 교집합이고 합집합이죠. 그럼 A가 돼요. 그럼 반대로 한번 써볼게. 여기는 합집합인데 선생님 교집합으로 써볼게. 여기는 합집합으로 써보고. 그래도 A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는데 여기 교집합이고 합집합이잖아. 그럼 A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하게 빨리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봐. A랑 B를 합했어. 여기 다 색칠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A와의 교집합은 누구예요? A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전에 냈던 어떤 책을 봤더니 이렇게 됐더라고. 얘가 뭐냐고 물어봐요.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여집합은 기호는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봐서 그래. 여기에 똑같은 집합이 이렇게 있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기 합집합이고 교집합이야. 무슨 법칙? 흡수 법칙. 얘는 P 교집합, Q의 어집합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요. 꼭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뭐 두 개의 집합입니까? 얘랑 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집합이 된 거지. 그래서 똑같은 집합이 여기 있고 여기는 합집합이고 교집합이 얘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흡수 법칙 잘 쓰는 거 이해하시고 보셔요. 얘로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책에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흡수 법칙? 그러면 저걸로만 이렇게 배워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또 정신 못 차리는 경우도 많거든. 자, 이제 여집합하고 차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 잠깐 지우고요. 뒤에 계신 분들 글씨 잘 보여요? 괜찮아요? 네.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눈으로만 얘기해요? 어떻게? 아니, 저 마리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중3에 어떤 애가 걔 목소리를 모른대요. 1년을 가르쳤는데. 그 걔가 이런데요. 왜? 그러면 이거 몰라? 알겠어? 그런데 목소리를 모른대요. 그 한 아이는 지금 마스크를 계속 써가지고 걔 얼굴을 모른대요. 걔도 한 오래 가르쳤는데 얼굴을 모른대. 아니 근데 진짜 요새는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면 낯선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이 나와요. 여집합. 전체 집합이 제일 먼저 나오죠. 전체 집합이야 뭐 어떤 대상에 모든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하겠지. 기호로는 이렇게 U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집합 A의 나머지 부분, 그지? 그래서 요 C가 컴플리먼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A의 여집합 이렇게 읽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A 여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겠지. X가 원소인데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X는 A의 원소가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면서 A 집합의 원소가 아닌 게 바로 누구의 원소야? A의 여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차집합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사실은 디플레이먼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A 차집합 B 그러잖아.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A가 이제 주인공인데 B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돼요. 그래서 A 차집합 B 그러면 A 집합에서 B를 뺀다라는 개념이기보다는 A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A 집합에서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는 부분을 빼버리는 거야. 그죠? 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는 거기도 하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연산 기호로는 이제 막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배우고 나면 이제 분배 법칙 막 그런 거 하잖아. 그때 연산을 할 때는 얘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연산할 때 연산 분배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얘는 원소의 개수를 계산할 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계산할 때 요 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보시면 조금 더 편하죠? 차집합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차집합도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 x가 원소인데 x는 a의 원소이고 x는 누구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요? b의 원소는 아니어야 되겠지, 그치?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는 아닌 것들이 a 차집합 b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 조건제시법을 나타내 보라는 거는 각각의 합집합이라든지 교집합이라든지 차집합이라든지 여집합에 대한 여러분이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거든, 개념 정리가.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보시면서 공부해 봐라 라고 부탁을 드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페이지 30쪽 같이 볼게요. 지워도 되죠, 여기는? 전에 얘기했지만 내용은 뭐 개념 정리는 금방 합니다. 근데 이제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 집합은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어떤 문제들은 선생님도 골 썩어서 못 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 머리가 좋아야 푸는 거니까. 머리가 나쁘거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거나 그러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 별로 없지만. 자, 4번 볼게.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먼저 A랑 A 아닌 거 다 합했대요. 그럼 뭐가 될까? 전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하고 A 여집합은 원래 공통된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소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겠지. 두 번째,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가 아닌 게 뭐야?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집합이 있으면 꼭 부정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에서도 두 번 부정하면 긍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뺀 거 차집합으로 전체 집합에서 A 차집합이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금방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나오죠. 얘는 연산할 때, 얘는 원소의 개수를 계산할 때 주로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이것까지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뭐 암기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3개 암기해 주시면 되고, 요건 잠깐 볼게요. 그러면 얘가 차집합이 나온다라고 할 때 잠깐 보시면 A 차집합 B가 뭐라고 그랬어? A 쓰고, 그지? 요 차집합 기호 대신에 얘를 쓰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차집합 기호 대신에 교집합에 여집합을 쓰잖아요. 그럼 얘를 갖고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거 괜찮죠? 지워도. 자, 그러면 얘를 보니까 B의 여집합이고 차집합이 나왔으니까 교집합이고 여집합에 여집합 걸면 되죠. 그죠? 그럼 얘가 B의 여집합이고 교집합이고 얘가 뭐가 돼? A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A 교집합, B 여집합. 그래서 얘와 똑같은 경우가 되니까 굳이 이걸 꼭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괜찮아요? 네.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게. 이건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합이 A가 B에 포함된다. 물론 이제 꼭 그렇진 않지만 같을 수도 있지만 B 안에 A가 있다잖아. 그죠? 드라마 대사 같다. 그죠? 자, A가 B에 포함된다와 같은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A 합집합 B가 B다. A랑 B를 합하면 그냥 B가 돼 라는 얘기는 다음과 같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A 교집합 B가 A라고 하는 것도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특히 얘인데요. A에서 B를 뺐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 중에서 B 집합의 원소인 걸 싹 뺐더니 A 집합에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부분 집합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명제에서도 대우명제 배울 때 여러분이 배우셨을 텐데 A가 B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B의 여집합은 반대로 누구의 여집합에 포함돼? A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제 그림 그려보셔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 그 다음에 요거는 A 여집합과 B를 합했더니 뭐가 되는데 전체가 됐다 그러거든? 꼭 얘를 보고 얘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까지는
누가 이 문제를 이렇게 되기 원해서 얘를 주지는 않을 텐데 얘를 보고 얘인 거는 알 수 있으시면 되지. 왜냐면 여집합 나오면 전체 집합을 안 그릴 수 없거든. 이해 가세요? 그럼 A의 여집합하고 B를 합했더니 전체가 됐다.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선생님은 뭐 이거는 나 같으면 지금 이 상태가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둘 다 저걸 할 것 같아. 둘 다 양쪽에다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 건데 여기다 여집합 걸고 여기다 여집합 걸어도 되지 않을까?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A가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B는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지? 내가 이게 됐다는 얘기고. 그지? 이해 가세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여집합 걸면 여집합에 여집합이니까 A가 되고 그지? 합집합의 반대 교집합, B의 반대 비여집합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됐다라고 하니까 A집합에는 A집합 B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왔을 때 얘가 바로 얘구나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을 써도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야. 이해 가요? 필기 좀 해놔. 자, 이번에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서로 소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소인데 이거 뺄게. 지워도 되죠? 필기하세요. 서로 소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A 차집합 B가 A래. 그러면 A 차집합 B가 A와 A의 교집합 B를 뺀 거거든요. 근데 A란 얘기는 A 교집합 B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시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뭐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B 차집합 A가 B면 서로 소라는 얘기지. 아까 이것과 비슷하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그러니까 A랑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겠네. B가 여기 있는데 B 여집합이 바깥 부분이잖아. 그럼 여기에 A가 있는 거니까 바로 얘와 얘는 서로 소구나 이렇게 짐작을 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마찬가지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보고 알기가 사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개념 원리 익히기 29, 30, 31, 32 해보기 시작. 예, 29번의 답은 그냥 생략할게요. 30번에는 기억리얼, 31번에 1번은 3, 7, 13, 19, 2번은 2, 3, 11, 13, 3번은 중괄호 안에다 넣어야 돼. 2하고 11, 4번은 7하고 19, 5번은 3하고 13, 6번은 2, 3, 7, 11, 13, 19. 3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자, 이제 필수예제 1번부터 문제 한번 가볼게. 자, 내용을 보니까 3, 5, 7, X 집합 B는 4부터 9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요. 집합 B는 5, 6, 7, 8 이렇게 나오겠네. C는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요 계산하라는 겁니다. 생각할게요. 괜찮죠? 직접 계산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글쎄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왜 책의 앞에서 안 얘기했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정리하지?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냥 다 일일이 구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A 여집합 진짜로 구하고 그다음에 B도 구하고 차집합으로 교집합 빼봐라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치? 뭐 일일이 다 해보라는 얘기야. 할까?
너무 중학교 문제 같아가지고 12 이하의 자연수. 아니, 선생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응?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3, 그 다음에 이제 11, 12 이렇게 할게. 11, 12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짝수래요. A는 짝수. 뭐 2, 4, 6, 8, 9, 12, 2, 8, 10, 12 이렇게 나오겠고, 집합 B는 3의 배수니까 3, 6, 9 이거 그냥 다 써도 되겠다. 12 이렇게 되겠다. 그죠? 첫 번째 1번은 A 합 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에이, A 합 집합 B. 이건 여러분이 하세요. 됐지? 이거 넘어갈게. 막 분노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우리한테 노가다 하라고 그러고 지는 넘어가다니. 그죠? 자, 서로 소인 두 집합을 고르라고 하는데 필수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 다음 집합 중에서 집합 A가 있는데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래요. 그러니까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 그러면 뭐 2, 3, 5, 7 이렇게 4개밖에 없겠네. 집합 A는. 서로 소인 거 다 고르래요. 그럼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집합 B는 서로 소인 게 맞죠? 교집합이 없잖아. 그래서 B는 서로소가 되고 10의 양의 약수는 1, 2, 5, 10이 되거든. 교집합 5가 있으니까 2도 있고 안 되겠네. 그치? 서로소가 아니고요.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짝수니까 2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2가 있어서 얘도 서로소가 될 수는 없겠구나. 그 다음에 4의 양의 배수요. 4의 배수는 4, 8 그런데 뭐 이렇게 가겠죠. 12 이렇게 가겠죠. 얘는 서로소 맞네요. 그죠? 얘도 서로소가 되겠네요. B하고 E가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자, 확인 체크 33번부터 37번까지 빨리 해봅시다. 33번부터 37번까지. 자, 다 풀어볼게요. 33번에 3번, 34번에 23 나왔는데요. 35번에 원준이, 35번에 2번이요. 36번에 4, 37번에 2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틀린 거 좀 봐드릴게요. 33번 괜찮아요? 34번, 35번 원준아 해? 그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었는데. 자,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에서 4번 볼게요. 전체 집합이 x바 x는 9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래서 전체 집합은 지금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다다당 8, 9 이렇게 할게요. A합 집합 B의 여집합은 2라고 그러고 교집합은 5, 8이라고 그러고 차집합은 1, 6, 7이라고 그러네. 그지? 이때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좋아요. 표시하기가 되게 좋으니까 전체 집합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고요. A합 집합 B의 여집합이 2라고 하니까 A와 B 바깥 부분에 2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교집합은 둘 다 갖고 있는 건데 5, 8이라고 그러고 A 차집합은 1, 6, 7이라니까 이렇게 뺐을 때 이 부분에 1, 6, 7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없는 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집합 B는 지금 우리가 볼 때 3, 4, 5, 8, 9 이렇게 나오겠죠. 3, 4, 5, 8, 9 이렇게. 자, 필수예제 5번으로 먼저 또 건너가 볼게. 으쌰. 다음 문제 중에서 교집합이 2와 5여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2와 5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얘가 2고 얘가 5인지 얘가 5고 얘가 인지 B를 봐서는 알 수 없는데 2, 3이니까 A제곱 플러스가 반드시 몇이어야 돼? 5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A제곱 플러스 4가 5가 돼야 하기 때문에 A는 1이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집합 A는 이제 결정이 된 거야. 2, 3, 5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집합 B는 A가 1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죠. 얘가 2가 되고 4가 되고 A가 1이면 2, 4, 5니까 교집합이 2, 5가 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A가 1일 때 성립하는 거구나 라는 거. 마이너스 1일 때도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B는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고요. 4고요. 마이너스 1이면 1이 되니까 2, 5가 교집합으로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A는 1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다. 라는 얘기죠. 페이지 넘어가 볼게. 자, 조금 확인 체크는 한꺼번에 하더라도 필수예제 6번 좀 볼게요. 확인 체크하다가 또 진도 못 나갈 수 있어서. 필수예제 6번.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A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에 무슨 A가 포함돼. 그러니까 항상 옳은 거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 합집합 B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이건 반드시 맞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A 교집합 B는 A의 일부분이면서 B의 일부분인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 반대로 A라 써도 이거 맞아요. A 교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A 교집합 B는 B의 부분집합이다. 얘는 뭐 볼 것도 없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B의 집합이잖아. B의 집합이 B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반대가 맞죠? 이건 뭐 늘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될 수는 있으나 뭐 그런 경우만 되는 거지 이건 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보기 3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집합을 공부할 때 이건 것 같아. 이러면 안 되고 남한테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야 돼. 이해 가시죠? 자, 7번입니다. 전체 집합 이외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B가 A에 포함된다 일 때. 이땐 그림 그려놓고 하시는 게 최고예요. B, A 이렇게 일반적인 그림을 이렇게 미안합니다. 반대로 그렸죠?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A 교집합 B는 B다. A 교집합 B는 B다. 이거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항상 옳은 것은 끝났네요. 7번이 1번이 정답인데? 1번에다 갖다 놓으니까 재미가 없다. 그지? 2번은 왜 틀렸을까요? A 합집합 B가 B다. A죠. A에서 B를 빼면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너나. 그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B를 합했대요. A의 여집합과 B를 합하면 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림 그려보는 게 제일 좋다니까. A 여집합은 지금 선생님 보기엔 이제 노란색으로 그리면 여기가 될 거고 B는 이거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이 도너츠 부분이 빠지는 거지. 그래서 전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반대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꼭 기억해놔야 돼.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A가 B에 포함된다이면 B의 여집합은 반대로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명제에서 대우 명제할 때 하잖아. 요거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금방 알 텐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항상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거는 A가 B에 포함된대. O와 B가 A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럼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선생님 보니까 여기 부분이 되는 거거든. 여기가 B의 여집합이잖아. 그지? A 여집합 상상하세요. A 여집합이 어디예요? 이만큼이에요. 그죠? 아까 이 핑크 부분은 어떻게 포함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반대로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한번 문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8번 볼게요. 필수예제 8번. 시험이 많이 나오는 형태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봐봐. A 교집합 X가 X예요. A랑 XY 교집합이 X예요. 그런 얘기는 X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 얘기만이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A 차집합 B와 X를 합하면 그냥 X예요. 라고 그러는 거야. A 차집합 B의 원소가 다 X에 있어요. 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A 차집합 B를 X가 포함하는 거야. 얘를 X가 이렇게 포함하는 거야. 그죠? 그럼 A 차집합 B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D, E 빼면 A, B, C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했던 문제하고 되게 비슷해지죠. 여기가 A, B, C, D, E 이렇게. 그럼 X라는 집합은 A, B, C, D의 부분집합인데 A, B, C를 갖고 있어야 돼. 그지? 그럼 이제 이쪽으로만 가는 거야. 야, A, B, C를 갖고 있는 얘의 부분집합은 2의 2승계. 그죠? 네 가지가 되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D, E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아지는 거지.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뭐 구해라 그러면 구해야 되는데
관한 얘기는 없으니까 4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확인 체크 지금 해볼까요? 몇 번부터 하시면 되나요? 38번부터. 38번부터 우선 43번까지 해봅시다. 자, 44번의 정답은 2번. 45번에 4번. 46번에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니은, 리을, 미음, 비읍. 47번에 8, 48번에 4, 49번에 16. 자, 오답 정리해 드릴게요. 44번 괜찮아요? 45, 46 괜찮아요? 47, 48, 49, 49번이요? 한번 볼까요? 아유, 비행기 되게 많이 날라가야겠네. 그죠? 자, 집합이, 전체 집합이 1, 3, 5, 7, 9, 11, 13이라고 그러는데, 세부분 집합 A, B, X에 대해서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A가 2, 5, 9, 13이고, B는 3, 7, 9, 11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B에는 없는 A의 원소가 있나요? 이거 한번 A와 B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살짝 그려볼게. 그럼 이렇게 있으면 둘이 같은 원소가 있습니까? 9가 있죠, 9가? 2로 13이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3, 7, 11이 여기 있겠군요. 3, 7, 11. 아, 그렇고, 이제 한번 해볼게. 1, 3, 1, 3, 5, 7, 9, 11, 13. 전체네? 전체 바깥에는 하나도 없는 거지. 이 상태가 전체인 거지. A 합집합 B가.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에 포함이 되려면, B에는 있으나, B에는 있으나, B에는 없는 원소가 있죠. 1, 13, 5를 누가 갖고 있어야 돼? X가 갖고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 13, 5를 X가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1, 13, 5를 X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 전체 집합이 뭐야?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린 전체 집합이 여기 있구나. 또 쓸 뻔했네. 그지?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A 합집합 X하고 B 합집합 X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얘를 포함하려면 B에는 없는, B 집합이 없는 1, 13, 5를 X가 갖고 있어야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가? 그럼 전체 집합에서 1, 13, 5를 갖고 있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몇 개냐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2에 4승 거지. 그래서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거는 16가지가 되겠구나라는 거지. 그치? 벤다이그램 그려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져. 이해 가세요? 좀 어렵죠? 이런 거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숙제 하나 더 들어가네요. 연습 문제. 오늘 프린트 숙제는 대신 없고요. 이거 연습 문제 숙제로 드릴게. 자,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 선생님과 같이 또 볼게요. 5분 정도 남았는데 내용 좀 더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한 번 더 보는 게 낫죠? 네.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죠?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 상식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도 역시 상식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죠.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결합 법칙은 얘 먼저 해도 되고 얘 먼저 해도 된다는데 이때 뭐야? 기호가 어때? 안과 밖의 기호가 같죠? 그땐 결합 법칙이 돼요. 근데 기호가 다르면 결합 법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는데 얘 먼저 하나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결합 법칙은 여기 기호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때? 같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위에다 써놔.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이거 같아야 된다. 이래. 같아. 그죠? 그러면 이제 결합 법칙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안과 밖의 기호가 같아 그러면 결합 법칙 사용 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근데 이제 분배 법칙이 나오면
여기 다르잖아요. 아, 달라야 분배 법칙을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 상관없어요. 분배 법칙은 상관없어요. 같아도 분배해도 괜찮아. 근데 결합 법칙은, 여기 분배 법칙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서로 다른 게 돼 있지.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같으면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상관없다야. 이게 같거나 다르거나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뭐 A 뭐 합집합, B 교집합, C 그러면 분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하거든요. 가운데 얘를 놔두고. 그러니까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는데 A 교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C에도 상관은 없다고. 분배 법칙은. 이해 갔어? 근데 선생님 볼 때 이제 문제 풀다 보면요.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로 분배됐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 뭐로 분배됐니? A 합집합으로 분배됐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쪽을 쓰면 A 합집합 쓰고요. 그 다음에 밑줄 안 그어놓은 거 있죠. B 교집합 C 이걸 쓰시면 돼. 그지? B 교집합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뭐로 분배됐지? A 교집합으로 분배됐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 그래서 A 교집합, 그 다음에 밑줄 안 그은 거 쓰시면 돼. B 교집합 C.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방법 기억해 주시고 문제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드모르간의 법칙. 아까도 막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 반대, 반대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교집합의 반대를 합집합으로 보시면 돼. 이해 가세요? 다만 차집합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고쳐주셔야 돼. 이렇게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셔야 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드모르간의 법칙까지가 됐습니다. 오늘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잘 숙제해 오시고 오답 정리하시고 가실 거죠? 쉬는 시간에 오답 지훈이 해가지고 와. 다 정리해서 와. 늦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오답 정리 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 자율학습 시간에 뭐 할까요? 선생님이 그 문제은행에 여러분 틀린 걸 위주로 오답 유사학습 문제를 출제를 해서 여러분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야, 얘 진짜 공부 안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오답 유사학습 할 거니까 시험 볼 거니까 잘 준비해와. 공부해 오시고. 그래, 도형이동 보면 안 돼? 도형이동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 봤는데도 틀리고. 오늘 숙제는 선생님이 따로 안 드리고 연습 문제 드리고요. 잠깐 다음 시간부터는 RPM이라는 교재 있죠. 이제 진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나가서 RPM 풀어도 될 것 같아. 숙제 쪼가리로 프린트 주면 자꾸 잊어버리고 해서 테스트할 때만 그거 하고 우리 자율학습 시간에는 RPM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할게. 알겠지? 그래서 RPM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개념 원리에서 나온. 책 좀 보여주세요.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RPM이라는 책 있으니까 그거 사오시면 될 것 같아. 알겠어? 이해 가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